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11장 6절입니다.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 The world will come and learn from the Joseon civilization.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 The world will come and learn from the Joseon civilization.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 The world will come and learn from the Joseon civilization.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명을 세계가 배워간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대중적으로 알린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 저서 특이점이 온다 해서 2029년에 AI의 지능이 인간 수준에 도달하고 2045년에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의 예측은 86%의 적중률을 보인다는 평을 받으며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커즈와일은 신작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다 해서 특이점의 도래 시기를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는 2045년까지 인간과 AI가 결합해 불멸의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는 급진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빠른 AI 개발 속도를 보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칩 개발과 같은 사례는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 업계에서는 범용 인공지능 AGI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합니다. 2016년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AI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면 2022년 오픈 AI의 챗 GPT 출시는 AI 혁명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후 구글, 오픈 AI, 엔스로픽 등 주요 기업들은 인간처럼 사고하는 지능형 AI 비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AI가 가져올 문면사적 전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큽니다. AI 통제권을 잃게 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구글을 떠났고 유발 하라리 또한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이 불러올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AI의 유토피아적 가능성과 디스토피아적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AI의 기회와 위협을 직시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7년부터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 양성 및 윤리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AI를 핵무기와 같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연구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합니다. AI 기본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기술 인재 유출과 산업 불확실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기업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이 강풍과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설이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몰아치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천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겨울 폭풍은 캔자스주를 시작으로 미주리, 일리노이, 켄터키 등 중서부 지역을 강타하고 도로와 항공 운송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9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으며
뉴욕주 북부에서는 호수 효과로 인해 91cm에 달하는 적설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캔자스시티 국제공항은 대부분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17개 카운티의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으며 이 지역 전역에서 수백 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설은 북극 상공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로키 산맥이 있는 유타주에서 대서양 연안의 워싱턴 DC와 펜실베이니아까지 약 6천만 명이 이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강력한 폭설과 강풍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큐웨더의 예보 책임자인 댄 드파듀스는 2011년 이후 가장 추운 1월이 될 것이라며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기온이 최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텍사스 남부와 같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와 얼음 돌풍까지 발생하며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약 1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력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 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도로에 꼭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무르고 도로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시장자치구에서 강진이 발생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징대망은 1월 7일 오전 9시 5분 시장자치구 르카쩌시 딩르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으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를 규모 7.1로 기록하며 네팔 히말라야 산악 지역 로부체에서 북동쪽으로 약 93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르현과 주변 지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많은 가옥이 붕괴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는 딩르현 청서향, 쥐러향, 초거향 등 세 지역에 걸쳐 있으며 추가 피해 상황은 계속 확인 중입니다. 진원지는 딩제현에서 34km, 라무현에서 67km, 자치구 성도 라사시에서 약 379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팔에서도 지진의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카트만두 포스트는 카트만두 밸리 등 일부 지역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으며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서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뉴델리와 방글라데시, 부탄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도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은 오전 9시 37분 딩제현에서 규모 4.2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오전 9시 13분부터 10시 34분 사이에 인근 지역에서 규모 4.6에서 5.1의 여진이 8차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찬성, 청두와 윈난성, 쿤민 등에서도 지진 경보가 울렸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강력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2008년 수천성 대지진으로 약 7만 명이 사망했으며 2015년에는 카트만두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9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 5년 내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추가 피해와 여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왕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은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해상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다 위에 모듈을 띄워놓고 하나의 모듈에 300명 정도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총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도시인데요. 총 사업비는 7,200억 원 가량이고 완공 시점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해상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6년 9월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방파제를 넘어 도로까지 파도가 밀려든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2022년 9월 태풍 힘난으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도로가 바닷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한국의 모습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 그래픽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부산 백스코 주변이 침수되고 마린시티 아파트 안까지 물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가까운 부산 원동 일대도 물에 잠기게 됩니다. 도로까지 물이 차서 자동차들이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인천도 심각합니다.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 정도면 비행기는 아예 뜨거나 내리지 못하겠죠. 인천공항 청사 앞 도로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서남해안과 제주도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부산 해운대와 인천공항이 바닷속에 잠기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상기후 현상으로 한반도의 최소 5%가 침수되고 332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3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은 9.9cm 높아졌습니다. 이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약 1.5배 빠른 수치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한다면 2100년 해수면은 82cm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제주도 해역이 특히 상승폭이 커서 2100년에는 약 30만 명이 내륙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산업 문명이 일으킨 변화인데요. 인간에 의해 바뀌어버린 자연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 호아킨 분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신주를 보면 위에서부터 1925년, 1955년, 그리고 사진을 찍었던 1977년이 쓰여 있습니다. 각 연도는 당시 땅의 높이입니다. 52년 만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반 침하가 진행된 건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올렸으면서 지하수가 있던 자리가 비고 땅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지반 침하 현상은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대학 연구팀은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반 침하의 영향을 받는 해안 도시를 조사했는데요. 연구한 99개 도시 중에서 33개 도시에서 적어도 연간 1c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보다 5배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매년 1에서 15cm씩 가라앉고 있고 일부 지역은 매년 25cm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의 절반 가까이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속도라면 2050년 북부 자카르타는 95%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하수와 화석연료, 광물 등을 과도하게 끌어쓰면서 2040년이 되면 한국의 120배 면적의 땅이 꺼져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은 꺼지고 바닷물은 밀려오는 현상이 전 세계 해안가 대도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지구는 버틸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조시 크나큰 언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언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언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빗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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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웅니치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웅니치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웅치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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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천사문구 웅니치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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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지태울 천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치움치태울 천상운군 훔니치야 훔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상운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상운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상운 훔니치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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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 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